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북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최지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쌀쌀하기도 하고 좀 궂은 날씨이기도 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이렇게 연수구와 또 우리 선악동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요. 연수문화원에서 발행한 연수구 향토문화총서 그 11번째 이야기죠. 선악동 이야기의 발행 기념으로 열리는 북콘서트입니다. 선악동 이야기는요. 우리 선악동의 지리, 환경, 그리고 역사, 문화 등 인문학적 환경을 담아 놓았고요. 누구나 읽기 쉽게 만들어 놓은 연수구 지역학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온 게 불과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접하시는 독자이시거든요. 우리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 정말 귀한 분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순서는요. 행사 개회를 시작으로 해서 선악동 이야기의 저자인 우리 최정학 작가님을 모시고 강연을 잠시 듣는 시간이 있고요. 이어서 북토크쇼에서는 패널과 함께 선악동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북토크쇼에 또 모신 패널 잠깐 소개해드리면 열린시민교육포럼의 박상문 공동대표님과 그다음에 김찬 선악중학교 교장선생님이 함께 해주실 거고요. 이따 2부에 북콘서트 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악동 이야기 북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선악동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선악동 이야기의 저자이신 우리 최정학 작가님 강연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가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시민교육 플랫폼 희망날개 네트워크의 대표이자 연수문화원 연수학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주요 활동으로는 오늘 하시는 선악동 이야기 이전에 연수동 이야기, 동춘동 이야기, 옥년동 이야기, 청학동 이야기를 집필하셨고요. 이외에도 연수구의 지역문화와 아카이브에 많은 관련돼서 책들을 집필하고 계십니다.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전역에서 제가 볼 때는 활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정학 작가님을 큰 함성과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뜻깊은 게 저는 선악중학교에서 그것도 마을엔 카페에서 할 수 있게 된 것. 이 행사가 있기까지는요. 이곳에서 북콘서트가 이제 진행되기까지는 우리 김찬 교장 선생님께서 정말로 애써 주셨어요. 한번 인사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또 그 학부모 모임 선생님들 또 여기 학교 운영위원장님도 와 계시네요. 선악중학교 운영위원장님. 예. 그리고 아까 정말 가슴이 뭉클했던 게 우리 파출소장님 오신 거 너무너무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 제가 조남은 까먹어서 정말 마을잔치가 되고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제가 연수동 이야기, 동춘동 이야기, 청학동 이야기, 그리고 옥년동 이야기를 앞에 썼었는데요. 북콘서트 할 때 동장님 오신 적도 없었고 구청장님 오신 적도 없었고 근데 늘 와주시는 분이 이경자 어르신 회장님하고 장현희 부의장님이 꼭 와주세요. 그래서 의미를 아는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악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안다면 선악동을 더 멋지게 가꿀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 같아요. 마을이 또 쓰임 받으려면 그 쓰임 받아야 될 어떤 방향이 있을 건데 그건 결국 정체성에서부터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우리 고장을 있는 대로 최대한 잘 알려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악동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우리 연수구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우리 연수구는요, 우선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연수구의 3면이 바다예요.
자, 연수구의 삼면이 바다인 거 맞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서쪽 전체가 바다죠. 남쪽 전체가 바다죠. 동쪽이 바다죠. 동쪽이 바다이고 이쪽은 강이에요. 그러니까 강이거나 바다로 우리 연수구의 동쪽은 강이거나 바다예요. 그리고 남쪽과 서쪽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수구는 해양 도시예요. 맞습니까? 예, 해양 도시입니다. 자, 우리 연수구의 동서남북을 얘기하게 될 때 연수구의 가장 북쪽은 선악동, 연수구의 가장 동쪽도 선악동, 연수구의 가장 남쪽과 서쪽은 송도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제 선악동 이야기를 들어가는데 연수구의 동쪽이자 또 서쪽이 되고요. 우리 연수구는 지금 6개의 법정동이 있고 15개의 행정동이 있죠. 여러 이제 동들 중에 우리 선악동은 가장 북동쪽에 있고 넓이로 따지면은 조금 작은 동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동 하나가 여러 행정동을 가지고 있게 돼요. 인구가 많아질 경우에는 법정동 하나에 행정동이 여러 개로 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적게 되면 여러 법정동이 하나의 행정동을 이루어요. 예를 들어 저기 계양구에 가면 다남동이란 법정동이 있어요. 다남동, 목상동, 뚝실동, 규련동, 노지동, 선주지동, 이화동, 오류동, 규련동, 박천동 이렇게 합쳐가지고 계양 1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동이 합쳐가지고 계양 1동 하나. 그런데 반대로 인구가 많아지는 곳들은요, 하나의 법정동에 여러 행정동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연수구에 딱 2개의 법정동이 행정동과 일치하는데 그게 바로 청학동과 선악동입니다. 우리 선악동하고 청학동. 자, 인구가 나오네요. 우리 선악동은요, 연수구 인구가 외국인을 빼고 올해 9월달 현재 39만 8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40만이죠. 그런데 선악동은 17,795, 약 18,000명이 살고 있고요. 세대수가 8,666. 한 가정당 2명 정도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고장, 우리 마을 선악동에는 이렇게 단독 세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고, 즉 이쪽에 선악동의 이쪽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연수구에서 세대당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요, 여기 청학동이거나 연수 1동 지역이에요. 그 다음 이제 선악동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악동의 모습입니다. 선악동의 모습을 보니까 달팽이 같죠? 달팽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같지 않아요? 예. 달팽이가 지금 이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같아요. 여기 이제 뭘 지고 있어요. 여기 근데 하나도 안 무거운가 봐. 달팽이는 보통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게 안 무거운 것 같아. 아마 이거 사랑을 싣고 올라가나 봐요. 사랑의 무게를 지고 올라가고 있는 선악동의 모습이에요. 자, 선악동을 보면은요, 이렇게 남북으로 경원대로, 그리고 동서로는 비류대로 하고요, 제2경인고속도로가 동서의 축을 이루고 있고, 남북으로는 경원대로, 그리고 승기천이 선악동의 동쪽을 흐르면서 또 하나의 축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원대로 서쪽의 선악동 지역은 문학산의 동쪽 산지입니다. 그리고 경원대로 동쪽으로는요, 비류대로를 기준으로 남쪽은 모두 아파트 단지고요. 비류대로 북쪽은 하나, 둘, 세 개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북쪽 지역인데 여기는 주로 밭이 많죠. 밭이 있고 혹은 원에 그러니까 꽃이라든가 이런 거를 판매하는 그런 이제 판매상들이 좀 자리를 하고 있고, 일부 작은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 동네 이름이요. 여기를 아시는 분? 요 동네 이름? 여기 고구려 짬뽕집도 있고요. 그 동네로 쭉 내려가면 마을이 있잖아요. 이 마을 이름이 원래 무슨 마을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예, 작은 도장? 예, 아이고 틀렸어요. 근데 그렇게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자, 여기를 따라합니다. 행길말. 행길말. 자, 우리 옛날에 큰 길을 한길 그러잖아요. 한길을
행길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길을 행길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길이 지나간다 그래서 행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구려 짬뽕 앞에 있는 도로가 옛날에는 엄청난 행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행길마을.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 때문에 마을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가 바로 작은 도장이에요. 작은 도장. 그리고 제2경인고속도로 보면은요, 약간 언덕입니다. 요 언덕 아래로 빙상장이 있거든요. 요 근처를 작은 도장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작은 도장. 작은 도장. 자, 작은 도장에서 조금 내려와서 지금 운동장 옆으로 난 길 있죠? 그 동네가 사이도장입니다. 따라합니다. 사이도장. 사이를 빨리 읽으면 새가 되죠. 따라해 볼게요. 새도장. 자, 사이를 한문으로 하면 간이죠. 따라합니다. 간도장. 자, 그럼 쭉 따라해 볼게요. 간도장, 새도장, 사이도장.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중도장, 사이도장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맞춰주셨던 늦각부리가 있고요. 늦각부리 왼쪽으로, 이쪽이 이제 넌말이 되겠죠. 넌말 요 아래쪽으로 큰 도장입니다. 큰 도장. 그리고 하나 포레나 북쪽에 지금 무주골 공원 생겼죠? 여기가 무주골입니다. 그리고 큰 도장 느티나무 아래쪽으로 요쯤에서요 부평이시 묘역이 있어요. 부평이시 묘역이 있는 그 자리가 능암말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능암말. 능암말. 이렇게 능암말이 있고요. 능암말 이 안쪽으로 요쪽을 벽개골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벽개골. 벽개골. 예, 벽개골 혹은 벽개골이라고 하는데요. 벽에 이렇게 베고 누운 것처럼 편안하다 그래서 벽개골 하던 게 벽개골이 됐대요. 자, 그리고 이제 비류대로랑 연수 초등학교 그 앞에 요 동네를 신기마을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기, 세터. 예, 그런 이제 같은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요 자리가 선악중학교인데요. 요 자리가 석밭부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석밭부리. 석밭부리. 석밭이 이제 돌밭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역에 오래 사셨던 어르신들도 석밭부리가 왜 석밭부리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이 길마산에서 이렇게 비가 오면 쓸고 내려온 흙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형성된 그런 이제 부리, 곧지형이었어요. 그래서 석밭이라는 게 돌, 밭, 그래서 이렇게 곧지형을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10개 정도의 마을 이름을 말씀드렸어요. 행길마을, 작은도장, 또 사이도장, 늦각부리, 그 다음에 넌말, 무주골, 그리고 큰도장, 능암말, 벽개골, 석밭부리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늦각부리 남쪽에서부터 석밭부리 일대까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고요. 연수구가 처음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아파트가 형성된 곳이 바로 선악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연수구를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부르지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연수 신도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연수 신도시의 문을 연 게 선악동이에요. 예, 우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아해 주신 분은 제가 이따가 커피 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요, 방금 제가 우아하고 한 분을 발견했어요. 우리 연수문화원 제2대, 제3대 원장하셨던 김원호 원장님 와 계시네요. 와, 예. 조금 늦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가운데 딱 꽃처럼 앉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런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제 선악동이죠. 선악동은요, 남북이 좀 깁니다. 2.5km. 동서간의 거리가 1.9km인데요. 선악동의 가장 동쪽은 승기천인데요. 이 승기천이 제2경인고속도로랑 만나는 곳. 그러니까 제2경인고속도로 교각 밑에, 다리 밑에 그 자리가
우리 선악동의 동쪽이고 연수구의 가장 동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악동의 가장 북쪽은 연수구의 가장 북쪽인데요. 이 도로가 메소홀로라는 도로예요. 그래서 이 메소홀로 이거 건너가면은 버스 터미널이잖아요. 버스 터미널에 세차장이 있어요. 그 세차장 입구 앞까지 거기가 선악동 끝입니다. 북쪽 끝. 그리고 선악동 가장 남쪽은요. 우리 이제 그 선악 아파트 가장 남쪽 지역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연수교라는 다리. 그 교각 위가 우리 선악동의 가장 남쪽입니다. 그리고 선악동의 가장 서쪽은 선유봉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선유봉. 선유봉. 신선이 놀던 봉우리. 그래서 여기 실제 올라가시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인천 앞바다가 다 보이고. 그래서 신선이 놀던 곳 선자와 이게 학산이죠. 그래서 선자와 학자를 따서 선악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선악동에 이제 자연이 어떤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요, 지금부터 한 110년 전에 인천의 모습을 담은 지도입니다. 이 중에 연수구는 이쪽에 있어요. 여기는 지금 중구 지역, 동구 지역, 그 다음 미추홀구 지역이 되겠고요. 여기 쑥 들어간 곳은 주안만이라고 합니다. 여기 주안산이 있고요. 그래서 요 일대를 주안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안만이 쏙 들어와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수구 쪽을 보시면 이렇게 쑥 들어와 있죠. 여기를 이제 도장포만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도장포만. 도장포만. 도장포가 바로 여기 선악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기천이 바다랑 합쳐지는 곳, 요 좁은 만입 지형을 도장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도장포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의 모습을 보면 바깥으로 물 바깥으로 튀어나온 모습인데 이렇게 옛날 인천 도호부에 혹은 이제 인천 부 쪽에 보시면은 튀어나온 돌출된 곧지형이고요. 남쪽으로도 곧지형이고, 그리고 여기 길게 내밀은 이 땅도 오늘날에 여기가 고잔동, 논현동, 도림동, 남촌동 그렇거든요. 그래서 툭 튀어나온 곧지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천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곧지형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지도를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 보면은요, 한남정맥이 지나가요. 이 한남정맥 남쪽으로 여기가 이제 인천 도호부가 되고요. 한남정맥의 북쪽은 부평 도호부입니다. 그런데 인천 도호부에는 10개 면이 있었어요. 이 10개 면을 오늘 알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해 볼게요. 다소면, 분해면, 원우이면, 주안면, 남촌면, 조동면. 자, 요렇게 6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조동면은 만수동, 장수동, 서창동, 문현동이에요. 주안면은 간석동, 구월동, 오늘날의 주안동 일부. 남촌면은 수산동, 남촌동, 도림동, 논현동, 고잔동. 그리고 다소면은 미추홀구 전체하고 중구동구. 여기가 다소면. 분해면은 부내. 그러니까 자, 읍내 다녀오거라 그러잖아요. 분해 다녀오거라 그러면 도호부가 있던 그 동네를 분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문학동이라든지 관교동이라든지 하익동 이 일대가 분해면인데 이 분해면의 동쪽 지역이 우리 선악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악동은 조선시대 분해면의 동쪽 지역이다. 그래서 동촌리라고 했어요. 따라해 볼게요. 분해면 동촌리. 자, 우리 선악동은 분해면 동촌리였다. 자, 그 다음 원우이면은 선악동을 뺀 나머지 연수구의 동네가 전부 원우이면 혹은 머누금면이라고 합니다. 자, 요것도 따라해 볼게요. 원우이라고 쓰고 머누금이라고 읽는다. 이게 멀고 또한 가깝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문으로 쓰면 원우이가 되고 멀고 또한 가깝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가까운데요. 바다라서 삥 돌아가니까 먼 거예요. 그래서 가깝고도 멀다. 이게 바로 우리 연수구 원우이 머누금의 뜻입니다. 자, 오른쪽에 빨간색 3개가 있죠. 요것도 한번 꿀꺽 해보죠. 신현면,
황등천면, 전반면. 이게 뭐냐면 신현면은요 신천리를 말하는 거예요. 신천리 일대 전체 여기 뭐 방산동이라든가 이런 데 다 신현면이고요. 황등천면은 대하동 동쪽 부천의 남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반면은 매화동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흥시의 상당 부분이 인천시였다.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면 지금 여기 9개가 있어요. 인천이 10개 면이라고 그랬는데 한 개의 면은 화성의 남양 이포면이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인천이 10개 면이었습니다. 자, 우리 선악동은 이 중에 분해면이었고요. 자, 오늘날의 모습이고요. 자, 제가 색깔도 좀 칠해봤고요. 지금 이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마우스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100년 전 지도에다가 우리 연수구 원도심 지역하고 송도 지역을 이렇게 삐뚤삐뚤하면서 지우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려보았고요. 그리고 선악동도 한번 그려봤어요. 선악동도 옛날 지도 위에다가 이렇게 달팽이를 이렇게 좀 그려보았고요. 그리고 시간도 없지만 색깔도 좀 칠해봤어요. 색깔도 좀 파란색으로 칠하고. 그러니까 재밌게 되죠. 우리 선악동 안에서도 지금 이쪽에 선악아파트는 바다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선악중학교는 땅 위고요. 그리고 또 일부 저쪽 지역은 또 바다도 일부 있고 이렇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선악동은 동쪽은 바다였고 서쪽은 산이었고 북쪽으로 가면 이제 인천 부가 되고 또 남쪽으로는 원의면하고 이어지고 그래서 바다랑 직결되는 곳이 선악동이었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선악동의 산을 이해하려면 문학동의 산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인천의 산은 일단 한남정맥이죠. 한남정맥에서 간석사거리라고 있어요. 만월산 터널이 끝나는 지점. 간석사거리에서부터 능선이 수봉산까지 쭉 서쪽으로 달려요. 그래서 수봉산까지 온 능선이요. 독쟁이 용영곡에 지나가지고 하객동, 옛날엔 하객동이 전부 돌산이었어요. 지금 변호사님은 주로 하객동에서 노실 것 같은데 그 동네 옛날 다 돌산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돌산에서 쭉 승악산 쪽으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영경산 쪽으로 올라오는 산 줄기예요. 이 줄기가 문학산을 동서로 펼쳐요. 동서로 펼치고 그래서 하나는 청량산을 거쳐서 봉제산으로 내려가고 문학산 정상에서는 한방매를 거쳐가지고 스케아원 있는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악동 일대는요. 여기가 길마산이에요. 따라합니다. 길마산. 자, 요 길마산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뻗은 게 늑각불이에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온 게 석밭불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리고 북쪽으로 능선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여기가 소도장하고 행길말 그 다음에 중간도장 요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산줄기를 알면 동네를 이해하는 게 아주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달팽이 한번 그려 드렸습니다. 자, 또 색칠도 한번 또 해봤고요. 예. 자, 저는 시간 날 때 이렇게 색깔 칠하면서 놉니다. 자, 그리고 화도진도에 보면 이렇게 또 우리 도장포 선악동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선악동에 대한 그리고 이제 선악동의 지명률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도장리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랬잖아요. 시골. 자, 도장이라는 동네를 이제 무덤이 바뀌어서 도장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연수구 선악동의 도장리는 무덤이 바뀌어서 도장리가 아니라 따뜻한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늑하게 작은 산이 둘러싸고 있을 때 도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우리말 도장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따뜻하고 공기 좋은 곳, 아늑한 곳, 이것을 도장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인천도 분해면의 동촌이었고요. 다음 1911년 조선 지지자료, 일본이 행정개혁을 위해서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인천부 구읍면에 이제 구읍면에는 이제 그 도장,
여기 도장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런 이제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도장리란 이름을 쓰고 있는 거. 그 다음에 1914년에 행정 대개혁을 하면서 대개편을 일제가 하면서요, 부천군을 신설했어요. 부천. 부천이란 말은 부평의 부자하고 인천의 천자를 따가지고 부천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천과 부평을 합쳐 놓았어요. 이렇게 합쳐 놓은 다음에 인천 앞바다에 섬들을 또 붙여서 15개 면에 부천군을 만들 때 지금 분해면하고 원의면을 합쳐서 문학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학면의 도장리. 그리고 1940년이 되면 일제가 인천부를 확장할 때 무학정, 춤추는 학이라는 뜻의 무학정입니다. 근데 이 무학이라는 말은 일본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1930년대 40년대 일본 이름을 우리나라 곳곳에 막 갖다가 집어넣어요. 이걸 언어의 쇠말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선악동도 피해를 본 곳이에요. 그리고 옥련동은 송도정이라는 이름, 마스시마라는 이름을 붙였었죠. 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정명개정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정명개정위원회. 그러니까 우리 마을 이름을 일본 사람들이 함부로 고친 거를 원위치시키는, 그게 정명개정위원회예요. 그 당시에는 정이었잖아요. 정. 그러니까 정 이름, 동 이름을 바꾸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몇 달 동안 작업을 해서 선악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때 우리 연수구 일대도 송도정으로 붙였던 것을 옥련동으로 바꿨던 것이고요. 예. 그리고 49년에 인천을 시가 됐죠. 인천부가 시가 되면서 그때 인천시 선악동. 68년에는 여기 68년에 태어나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 빼고. 전 63년생이니까. 근데 대부분 젊으셔서 네, 해당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아재 개그를 좀 해봤는데 안 먹히네요. 자, 68년에 인천이 구제가 실시돼서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이렇게 구제가 실시돼서 68년에 남구 선악동. 그리고 77년에요. 이 선악동하고 여기 남촌동이 하나로 남촌 선악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요. 혹은 이제 선악동이라고도 불리고 남촌동이 선악동에 편입된. 그래서 남촌동의 두 개의 통, 우리 선악동의 3개 통, 5개 통이었다고 그러죠. 88년에 이제 남구 선악동, 왜 그랬냐면 남동구가 신설되면서 남촌동이 남동구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인천시 남구 선악동, 그리고 95년에 연수구가 탄생하면서 연수구 선악동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연수구 선악동의 역사 문화유산을 볼게요. 자, 지금 이건 사진입니다. 사진 위에서 이렇게, 그 당시엔 드론이 없어가지고 헬리콥터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선악동 산 5-1번지. 그리고 요게 뭐냐면요, 선사시대에 유구라고 하죠. 우리가 유물이 있고 유적이 있잖아요. 유적하고 유물 사이를 유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적은 그 유물을 포함한 역사적인 흔적이 있는 터를 유적이라고 하죠. 근데 그 안에 사람이 뭔가 인공적으로 가공한 흔적이 있는 구조물들을 유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구, 또랑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발굴하게 되는데 2000년입니다. 왜 그랬냐면 월드컵 경기장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요, 지금 요 노란색 제가 칠한 게 여기가 남구, 여기가 연수구였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선악동이죠. 그 다음에 또랑 자리의 절반은 선악동, 절반은 문학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접경 지역.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윤성 아파트예요. 길마산이고 선유봉이거든요. 지금 막 건설 중이잖아요. 월드컵 경기장. 바로 요 자리. 요 자리가 심상치 않아 가지고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해가지고 이런 게 나왔어요. 구석기 시대 때 망치돌, 구석기 시대 집게, 이런 게 나왔고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 하면 빗살무늬 토기잖아요. 빗살무늬 토기가 또 나왔어요.
또 청동기 시대 때 돌화살촉이라든지 많은 유물들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냥 사진은 그것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99년에 여기가 이제 금호타운이거든요. 여기가 늦각불이에요. 늦각불이 일대에서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선악동이요 정말 엄청난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그 또랑 있는데 유구 밑에 쪽인데요. 여기는 월드컵 경기장 만들 때 발굴을 안 했어요. 그런데 박태환 수영장 때문에 발굴했어요. 발굴했더니 빗살무늬 토기도 나오고 민무늬 토기도 나오고 화살촉도 나오고 많은 게 또 나왔어요. 그리고 취락 이렇게 집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여기도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었어요. 자, 지금 이 앞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선사시대의 유적지예요. 우리 인천 내륙에서 가장 중요한 선사시대 유적지가 우리 문학동, 선악동, 구월동 지역이에요. 승기천 하류 지역이죠. 그리고 바다와 인접한 곳. 그래서 우리 선악동 일대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거예요. 선사시대 사람들에게. 예, 그런 곳이었다. 자,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잖아요. 우리 선악동의 자랑. 박수 한번 쳐야 돼, 이럴 때는. 예. 우리 선악동이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그리고 선악동의 또 하나의 자랑이에요. 권반 선생님. 이분은요, 대동법 확장의 견인차. 대동법 그러면 김육 선생님 생각나잖아요.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이원익 선생님 아세요? 예, 시험 봤죠. 이원익, 김구. 그래서 이원익 선생님이 경기도에 대동법을 시행했어. 그래서 이원익 선생님 때부터 광해군 때부터 대동법이 시행돼서 100년 걸렸다. 이거는 공부했었죠. 그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시행해가지고 전국화되는데 100년이 걸리잖아요. 100년이 걸리는데 이렇게 꽉 묶여있던 곳이 있었으니 거기가 충청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청도가 대동법이 확장되는데 막혀있는 그런 이제 목이었던 거예요. 그 길목을 뚫어낸 분이 바로 권반 선생님이에요. 자, 이 권반 선생님은요, 강화에 가도 권반 선생님 이렇게 선정비가 있어요. 그리고 대구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연경서원이라는 곳인데 이곳도 권반 선생님을 자랑하는 곳이기도 해요. 부산에 가면은요, 영가대라고 있어요. 혹시 여기 고향이 부산이신 분 계세요? 예, 영가대 아시죠? 부산 진성에 영가대. 이 영가대를 만드신 분이 권반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가 영가대고요, 여기가 영가대고 이 그림에서는 요게 영가대거든요. 이 영가대가 배를 달 수 있게 군함들을 댈 수 있게 토목 작업을 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느라고 권반 선생이 안동권 씨거든요. 그래서 안동이라는 곳의 이름이 영가예요. 그래서 영가대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권반 선생 때문에. 이렇게 곳곳에서 업적을 남긴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평택에 가면 대동법 기념비가 있는데요. 이 기념비. 자, 이원익 선생이 경기도에 대동법을 실시했고 광명시에서는 이원익 선생님을 어마어마하게 자랑해요. 그렇게 됐는데 1626년에 우리 이제 권반 선생님이 충청도 관찰사로 가서 대동법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요. 근데 권반 선생은 주특기가 뭐냐면요, 세무회계예요. 세무회계하고 세금 전문가예요. 그래서 처음에 벼슬을 시작할 때부터 세금이었어. 근데 세금 전문가면은요, 많이 걷어서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기술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세금이 갖는 모순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좋은 관리도 있을 거예요. 권반 선생님은 후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세금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대동법을 실시하기 전에 공납의 폐단이라는 게 있죠. 세금을 낼 때 땅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이제 전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세죠. 근데 사람에게 내는 게 특산물을 내는 거였어요. 근데 이 동네에 나지 않는 특산물을 내라고 하면 특산물이 없으니까 돈으로 내셔야 되겠죠. 돈으로 사서 내셔야 돼. 근데 농사하시기 바빠. 그죠? 농사하시기 바쁘니까 여기 사또가 내가 대신 내줄게.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대신 내줄게. 나중에 돈으로 갚어.
그러면서 사또하고 이방하고 기타 이제 그 상인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물건을 1,000원에 사가지고 납품을 하고요. 10,000원 받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방납의 폐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을 대신 내주면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쌀로 대신 내자. 그래서 이제 수미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이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주장도 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게 됐던 거예요. 광해군 때 이원익 선생의 주장으로. 그리고 이것을 충청도로 확장을 시켜가는데 권반생이 애를 썼는데 워낙 그 막강한 그 반대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 공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쌀을 내는 것을 어떤 방식이었냐면 한 사람당 내는 게 아니라 땅 한 결당 얼마씩 내라 이렇게 되니까 땅 가진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동법이 100년 걸린 거예요. 이 문제를 열심히 해결하기 위해서 재반의 조사를 다 해놓았는데 자, 그 근무 기간이 2년이 차가지고 중앙으로 오시게 됐어. 그래서 12년 후에 김육 선생이 충청도 관찰사로 갔더니 권반생님이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백성을 넉넉하게 하는 법이 여기 있도다. 그래서 김육 선생이 권반생의 재반의 준비와 그 서적의 감동을 받아서 또 1650년에는 충청도까지 대동법을 시행하게 하죠. 이때는 김육 선생이 영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가 뚫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도, 황해도 전체에 조선 전체가 대동법을 하게 하는데 100년이 걸렸고 그 중에 우리 권반생님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권반생님의 묘가 선악동에 있어요. 박수. 우리 선악동에 있어요. 그래서 이 그 김육 선생이 일했던 얘기도 여기 국조인물고에 실려 있고요. 권반생의 얘기가 국조인물고에 이렇게 나오고 권반생이 인천 도장산에 묻혀 있다는 이야기도 이곳에 나와 있어요. 국조인물고에 이렇게 4페이지나 이분에 대해서 써 있고요. 권반의 장남. 자, 이게 권반의 묘고 그 장남의 묘예요. 권반의 장남도 이렇게 국조인물고에 실려 있는데 일찍 사망했어요. 그래서 권반의 아들이랑 같이 묻혀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조자랑을 지낸 광해군의 동서 이덕일, 이 사람도요. 광해군의 동서인데 그러한 이제 백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지내다가 돌아가신 분이고, 이분의 아들, 그러니까 이분의 아들의 이제 묘, 또 이홍제, 그래서 4, 5대가 쭉 장원 급제를 했던 그런 가족이기도 합니다. 부평 이씨 집안의 묘가 선악동 느티나무에서 걸어서 5분이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통과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인물들이 살았던 곳이거나 묻혀 있는 곳이고, 또 1920년에는 우리 이 도장포에 염전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남동 염전입니다. 1구 염전, 2구 염전, 3구 염전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1960년대에 지도를 보시면 선악동 남쪽에 이렇게 염전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960년대 항공 사진인데요. 여기가 바로 도장리 일대고요. 요게 바로 석밭뿌리입니다. 선악중학교 자리가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까치섬 원인제고요. 여기 적십자 요양원이 하얗게 보이죠? 예. 자, 시간이 다 됐다고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요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동은 연수구로 들어오는 공간적 관문이기도 하지만 연수구와 인천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는 역사의 대문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엊그저께 영종에 가서도 거기가 역사의 대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 내륙에서는 선악동이, 연수구의 내륙에서는 선악동이 바로 공간적으로도 연수구로 들어오는 관문이지만 연수구의 스토리 속으로 들어오는 관문, 바로 선악동이다. 같이 계속 읽습니다. 시작. 비료대로는 남촌동, 도림동, 서창동을 거쳐 시흥시의 북부 지역을 지나 부천시 소사 지역까지 시원하게 연결되는 길입니다.
동아 지중해를 발판으로 해양 국가를 꿈꿨던 비류의 기상을 품고 달리는 도로입니다. 우리 동서를 뚫고 가는 비류대로가 그래요. 자, 시작. 경원대로는 송도 국제도시와 인천의 도심을 연결하는 인천의 척추 같은 도로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는 고장이란 뜻을 가진 경원대로, 인천광역시의 남북을 연결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정학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북토크쇼를 이제부터 시작할 건데요. 북토크에 함께 하시는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열린 시민교육 포럼의 박상문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부러운 공간을 갖고 계신 우리 선악중학교의 김찬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어우, 팬들을 동원하셨어요. 다음에는 저 여기서 교장 선생님 팬 사인회를 제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최정학 작가님께서도 함께 하실 건데요. 저도 자리에 좀 앉아서 이제 2부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두 분의 패널을 모셨는데요. 먼저 가볍게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박상문 대표님 먼저 하시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딱 갖고 계셔서 아닙니다. 농담을 이렇게 다큐로 받으시면 네, 한번 우리 김찬 교장 선생님 자기소개와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악중학교에서 교장 역할을 맡고 있는 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자란 동네가 서학동이거든요. 네, 근데 선악동의 교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그러한 학의 기상이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선악중학교 교장 된 지 4년 됐고요. 공모로 통해서 교사에서 바로 교장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살기는 가자동에 살다가 여기에 이제 교장이 되면서 그래도 아무래도 마을 교육 공동체가 유명한 학교인데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연수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주민이기도 합니다. 네,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박상문 대표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상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선악동과는 그렇게 깊은 인연이 사실 없어요. 저는 그 최정학 원장과 한 40년 지기가 되죠. 예, 어려서부터 같이 그 지역 활동을 소위 NGO 활동, 문화 운동 이런 일들을 쭉 해왔던 직속 선배 입장에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한 거죠. 예, 저는 그 출판, 인쇄, 미디어 교육을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러면서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NGO 활동을 해왔고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여기 해반 회원들 좀 와 계시는데요. 해반문화사랑회 2대 이사장을 했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활동을 좀 했는데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9대 10대 상임회장을 했었고요. 인천광역시 공론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공론을 수집하는 그런 일들도 잠깐 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 몇 분 와 계시는데요. 열린 시민사회 교육 포럼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인문학 공부 같이 하면서 지역의 교육, 시민교육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 사실 이 북콘서트를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는지를 여쭈려고 했는데 그 안에 다 담겨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또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장 선생님, 혹시 선악중학교 그러면 어느 걸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으신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악중학교는 이제 인천을 넘어서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학교이고요. 특히 마을교육 공동체하고 그 다음에 혁신교육의 1번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중학교는 여기 연수구 남동구에서 다 아이들이 지망해서 올 수 있는 학교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들 한 50여 개 초등학교에서 오는 아마 전국에서 드문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멀리 저기 송도에서 서창에서 그리고 소래포구에서 그리고
구월동에서 아이들이 찾아오고요. 엊그저께 그 폭설이 왔을 때는 어떤 아이는 1시간을 걸어서 이게 학교를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대단한 아이들이죠. 자, 우리 학교는 그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학교를 안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되면 빨리 학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학교이고요. 얼마나 학교가 행복하고 아이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학교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 이 선악동에 있어서도 굉장한 축복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연수구청장님도 선악중학교 명문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학교, 여기가 이제 구도심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근 학교는 지금 모집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는 올해 내년에 그리고 아이들이 좀 추첨을 통해서 이 동네 아이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선악초 아이들이 초긴장 상태에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아, 네. 오, 아까는 분명히 교장 역할을 맡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홍보대사 역할도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악중학교 정말 보내고 싶은 학교라고 저도 소문을 익숙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상문 대표님 혹시 그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역 문화뿐만이 아니라 또 문화 정체성에 대한 것도 많이 알려주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우리 혹시 선악동과 관련한 시민활동이나 혹은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억지로 하기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억지로 기억을 되돌려 봤더니요, 몇 건의 선악동과의 저의 인연이 있더라고요. 아까 최정학 원장께서 강의하실 때 문학경기장 주변에 선사시대 유물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해방문화사당의 이사장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인천지역사회 문화단체들이 아마 정종섭 의원께서 그 당시 시의원을 하시지 않았었나 싶은데요. 선악동 문학동 사이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문화유적지의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활동을 인천지역사회 문화단체들이 함께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를 만든다는 것. 예, 그게 이제 선악동부터 갈마산부터 이제 저 문학산 정상까지 해당되는 구역이잖아요. 그 지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 당시 인천 지역의 70개 시민사회 단체가 그거를 반대하는 일을 했었고요. 제가 그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을 좀 했던 기억이 있네요. 예. 또 하나 있어요. 예. 2012년도부터 2014년도 사이에 인천에 둘레길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제가 그때 인천시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을, 9대 상임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둘레길을 처음 만들었는데요. 그 둘레길 만들 때 선악동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저도 같이 했겠죠. 예. 하면서 승기천과 갈마산까지를 수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코스가 가장 좋은 코스일까 고민하다가 아까 최정학 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권반 선생의 묘, 그 승기천 밑에 꽃밭, 이런 하여튼 중요한 위치들을 선악동의 경관과 선악동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지역들을 통해서 승기천과 갈마산까지의 법주사 있죠. 예, 법주사까지 그 코스를 만들었던 그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개는 성공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둘레길 만드는 코스를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설치 반대를 성공적으로 했는데, 아까 최정학 원장께서 다 말씀을 못 하셨어요. 못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선사시대 유적지 발굴터를 보존하자는 운동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건 안타깝게도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시민운동과 관련해서 저도 생각나는 게 네.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오늘 네.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네. 이제 우리 선악동의 뉴서울 아파트, 금호타운, 그다음에 아주하고 대동인가? 그 아파트 또 대진, 태산, 정광 요 아파트들이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까지 그때 대한민국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권의 모든 쓰레기를 경서동 매립지 앞에서 주민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젖은 음식물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지자체 걸 아예 안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이제 시위를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연수 구민들이 이 음식물 찌꺼기를 분리배출하자, 우리부터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분리배출을 만약에 하게 되면 1,000원을 내면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리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면서 귀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기꺼이 했던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파트들이 음식물 찌꺼기 분리 운동을 하기 시작해서 그거를 강화도에서 강화도 환경농민회인가요? 환경농업 농민회가 가져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밭에다가 뿌리고 그 밭에다가 지렁이를 넣고, 그럼 지렁이가 그걸 먹고 폐개딱을 넣으면 폐개딱이 그 지렁이를 먹어서 회춘해가지고 알을 낳고, 그럼 그 낳은 알을 뉴서울 아파트나 금호 아파트로 가져와서 이렇게 장마당을 열고 그랬어요. 그런 후에 그걸 1, 2년을 계속 하고 나서 음식물 찌꺼기, 요즘 우리 다 분리 배출하잖아요. 그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악동의 주민들이, 부녀회들이 이런 멋진 일들을 해냈었다. 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최정학 작가님은 살아있는 역사서 같으십니다. 굉장히 선도적이었던 곳이 바로 또 연수구였고, 그중에서도 우리 선악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선악동 이야기 책을 통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그렇구나, 음식물 쓰레기 당연히 우리는 분리배출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과거의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지금 이런 지역 문화에 대해서 일반인이 아닌 교육자 입장으로 어떻게 하면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게 아까 작가님께서 설명하셨고, 책을 제가 실은 미리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받아서 어제 하루 만에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보는데 야, 내가 진짜 이 선악동에 대해서 교장으로 있으면서 너무나 몰랐구나 하면서 반성도 했고요. 우리가 이제 뿌리가 그렇잖아요. 여기가 이제 도장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안옥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안방 같은 그런 따뜻한 동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선악중학교가 전국에서도 유명한 마을교육 공동체가 왜 여기서 탄생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따뜻한 기운들이 여기에 서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는 그런 의미 있는 것들을 첫 번째로는 알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철학을 갖다 어떤 분은 지식에 대한 사랑이라고도 하지만 사랑하면 알게 된다라고 강신주 박사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를 깊이 알고 이해하는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에는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여기는 주민들이라든지 또 여기는 마을 교사들, 마을 활동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을 교육과정 속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아이들이 수업 속에서 또는 프로젝트 수업 속에서 함께하고 창의적인 체험 활동이라고 하죠. 자율활동인 자치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또는 진로와 연결되는 활동들을 연결시키는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겠다라는 것을 생각들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그러한 따뜻한 전통이었던 도장 마을의 그런 전통들을 이어서서 여기에 마을 교사와 함께 연대하고 방과후라든지 그런 배움 동아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가는 일들, 그런 일들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따뜻한 분들이 계신 곳, 이 선악동에서 알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자로서 또 교육에다가 녹여내면 좋겠다고 하는데 옆에서 박상문 대표님 막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내년 이맘때쯤에는 왠지 선악동에 대해서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박상문 대표님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지 마시고 그럼 교육자 입장에서 보실 때 이제 지역 보존과 활용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 박상문 대표님이 이렇게 지역 활동하시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또 그런 보존 활동에 어떤 게 있을지.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자 선생님이 제가 해야 할 이야기를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해주셔서 그냥 끄덕끄덕했을 뿐이고요. 예, 공감한 거죠. 예, 지역 문화라는 게 이제 우리가 정의하기를 한 지역에 오랫동안 꾸준히 축적되어진 생활 양태라고 이제 지역 문화를 이렇게 칭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까 최정학 원장께서 연수구가 이 선악동이 선사시대부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된 도시 마을이지만 단절 성장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인천 지역의 자그마한 촐로 정도의 그런 마을 형성했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도시개발, 도시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연수구에 17,70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사는 큰 마을로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런데 문화라는 것이 한 지역에 오랫동안 축적된이라고 했는데 그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나 과정은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수십 년을 살게 되면 그러한 그 축적된 어떤 생활 양태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선악동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근자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길게는 뭐 한 100여 년부터 뭐 부평이 씨 분들이 쭉 오신 뭐 200년 전서부터 최근에 오신 분들도 최소한 이 동네가 지금 근 30년 정도의 신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사신 분들이 이 안에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30년 동안 이 지역에 사시면서 무언가 다시 자신도 모르게 축적되어진 어떤 생활 양식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게 지역 이 선악동의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를 지키는 일들은 저는 그 애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 지역에서 30년 살다 보면 싫어도 애착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행 갔다가 남동 IC만 딱 나와도 일종의 안도심 같은 거 느껴지잖아요. 선악동에 들어서는 순간 뜨거운 기운, 따뜻한 기운을 받으시거든요. 이게 애착이거든요. 이 애착은 애양심으로 발로되고 이 애양심은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뀌는 과정이 바로 이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찾아오신 그 행동이 저는 지역 문화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몇 개의 유구와 유족과 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 보는 것. 그리고 우리 여기 해방문화사랑의 해설사분들 몇 분 와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문화재 지키기 운동을 하는데요. 처음 문화재 지키기 운동 했을 때 뭐 했죠? 문화재 주변 가서 청소하셨죠. 우리 청소했거든요. 예. 네, 끄떡끄떡 하시는 당장 건반 묘에 가서 내일부터 청소하시는 일, 아니면 지나가다가 잠깐 목례하는 일, 전 이런 일들이 지역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애향심, 애착심 뭐 이런 게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우리 지금 박상문 대표님 말씀처럼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거, 떨어진 쓰레기 줍는 거 이게 다 애향심과 애착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역 문화라는 건 그 지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온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건데요. 마을학과 이런 지역 문화 이 이야기를 좀 체계적으로 담은 게 바로 이 선악동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책을 어떻게 누가 읽고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는지 혹시 질문 받으셨죠?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고마운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책을 쓰는 사람은 이 책이 정말 어떻게 쓰였으면 좋겠는가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제 연수동 이야기라는 책을 처음 쓰고서 엄청나게 스스로가 막 감동이 돼가지고요. 책을 가지고 연수초등학교, 연수중학교 교장 선생님들 찾아가고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갖고 갔어요. 똑똑 만났어요. 드리고 몇 분 못 앉아 있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반겨줄 줄 알았어요. 그 교장 선생님들이 이런 책을 내주셔서 학교에서 너무 이거 정말 사용할 수 있겠다. 교사들이 읽고 그런 답을 받을 줄 알았는데 빨리 안 가시나 이런 눈치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연수 1동, 2동, 3동 그 동장님들하고 그리고 그 도서관이라든지 하다못해 그 연수동 이야기에 나와 있는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늘 푸른 도서관 뭐 생협 다 다니면서 책을 배포를 했어요. 근데 반응이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가졌던 꿈 중에 하나는 이 연수동 이야기를 가지고 한 12번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쓸어가지고 단원별로 강의를 마을학 강의를 하면 정말 재밌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딱 한 번 제가 불려갔어요. 푸른 생협에서 저를 이제 초청해가지고 연수동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동춘동 이야기는 그렇게 배포를 했지만 그때도 역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참 힘들다. 그 마을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쓰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거를 학교에 이제 3부씩 우편으로 다 발송을 했는데 이 책이 그 학교에 도달했는지 안 도달했는지도 모르고들 계시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옥년동 이야기부터 북콘서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원과 같이 상의한 게 이 책을 원하시는 분들이 갖게 하자. 학교에 그냥 주는 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도 원하는 학교 공문 한번 보내가지고 필요하신 학교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이 어려운 책이에요. 애들이 읽기는 좀 어렵고 제가 설정한 독자는 교사예요. 사실은 교사, 해설사 혹은 작가님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박영규 선생님 계시잖아요. 박영규 선생님의 활동이 사진 작가시죠. 사진 작가에게 지역은 다르게 해석이 돼요. 지금 저기 전봉선 작가님 오셨어요. 어반 스케치 하신다고. 그래서 연수구를 어떻게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30여 명의 회원들과 어떻게 연수구를 그릴 것인가 그걸 같이 의논하자고 하시길래 마침 이런 거 있다고 하니까 지금 수업 끝나고 막 오신 거거든요. 작가분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분들은 저는 설명문으로 썼잖아요. 근데 작가들은 뭔가 상상력을 넣어가지고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면서 새로운 감성적 터치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음악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다양한 층들에서 일단은 이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이 자꾸 모이고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각자 자기의 역할들이 생길 것 같아요. 공무원은 공무원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교육과정에 넣겠다. 이 말씀이 그냥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크게 들려요. 교육과정에 넣는다는 건 시간표에 넣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에 넣는 문제, 마을교육은 교육과정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핵심인데 그거를 말씀하시니까 저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동아리에서도 활동하겠다. 방과 후에도 하겠다. 그러니까 정규 교육과정뿐 아니라 방과 후에도 마을교육, 동아리에도 마을교육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니 제가 감동이 안 되겠어요. 와, 네. 제가 질문을 미리 드리길 정말 잘했어요. 그렇죠? 안 그랬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만 좀 덧붙이요.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지금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연계된 이야기여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올해 하반기에 몇몇 선생님들하고 그 인천대학 그 인천의 이해라고 하는 인천학 강좌를 정규 과목으로
강의했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역학을 학점으로 인정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대 학부생은 누구나 그 강좌를 신청해서 들을 수 있고 2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가 채플시간 2학점 받듯이 지역학이 2학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했거든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인데 이 강의를 누가 들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강의 개설 첫날 150명 정원이 다 찼습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천 학생들만 들을 것이라고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천 학생 3분의 1, 3분의 2가 타 지역에서 인천대학에 온 친구들 이라는 사실을 제가 보고 그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하면서 전달을 했는데요. 강의 과정에 학과 과정에 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장 선생님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으세요. 예, 제가 덧붙였습니다. 네. 아, 선악중학교가 최초의 중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장 선생님께도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김윤희 장학사님 아까 인사하셨었죠, 우리. 네, 네.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도 계시고 제가 사실은 최정학 그 작가님의 북콘서트는 정말 아주 큰 행사가 아니면 만일 제쳐주고 달려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상업적인 도서가 아니시잖아요. 이게 사랑과 애정이 없다면 하실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발로 뛰실 때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 딱 답변 시작하실 때는 울컥하시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 교장 선생님들 찾아다니실 때. 네, 이제는 불려다니셔서 바쁘시기를 저도 기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굉장히 좋은 공간이 마을엔을 가지고 계신 선악중학교. 인천에서 이런 공간을 바로 옆에 가지고 있는 학교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오, 네. 아우, 여기 계신 분들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학교에서 이런 공간을 만들고 운영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잠시 그런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김윤희 장학사가 있는데 김윤희 장학사가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장학사님께 그럼 마이크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거 처음 지을 때부터 계시던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참여한 사람은 아닌데 사실 중간에 일을 했던 그냥 이어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가 봐요. 이거 처음에 학교 공간을 좀 개선해보자 하는 사업으로 시작했고 다니다 보니까 마을 분들도 들어오시고 좀 좋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취지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연수구청도 찾아다니고 또 교육청도 찾아오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시의원도 만나고 하셔서 그 당시에 계셨던 시의원, 국회의원 뭐 다 연수구청장님까지 다 힘을 모아서 돈을 다 여기 모아주시고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었죠. 학교 애들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근데 그거 하면서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문을 두들기면서 만들어낸 과정인 거예요. 학교에 이런 이런 공간을 만들고 나서 운영 자체도 좀 주민계 열어놓고 학교에서도 아이들과 주변 어른들이 이렇게 막 섞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꿈꿨죠. 근데 운영 중에서 이 일은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누군가는 좀 품을 내야 되고 자발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3년째 되고 있는데요. 사실 학교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사 선생님, 저는 이제 재작년에 이걸 하고 다른 업무로 옮겼거든요. 그때 당시 이 카페를 운영할 때 저 이중수 선생님 아무것도 진짜 시멘트 바닥에서부터 책 하나 뭐 붙이는 것까지 하나하나 저 컵 하나 사는 것까지 한 땀 한 땀 해서 소중하게 만들어 갔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진짜 지금까지도 네, 울지는 마시고요.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조금만 보충해 설명하면 네. 선악중학교가 좋은 학교고 그런 학교란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합니다. 주의 깊게 듣고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간역시 사업을 1억짜리를 했는데 그 1억을 할 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뭘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막 애들 수영장부터 별걸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있던 저가 있을 때는 아니고 앞에 있던 교장 선생님이 같이 선생님들이 그럼 애들의 꿈을 이루어주자고 해서 공간역시 1억을 따왔는데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교장실 옆에 마실이라는 작은 공간을 하고 그럼 그 꿈들을 어떻게 이루어질까 해서 저쪽 실은 저 창고 있는 쪽을 갖다가 탁구장도 있었는데 거기를 털어가지고 하자라고 했는데 그 옆에는 그 아파트가 있어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22억 정도면 될 것 같아가지고 박찬대 국회의원한테 가가지고 교육부 특교를 받아왔습니다. 50억. 예, 네. 그래갖고 22억이죠 그때. 그래서 50억에 연수구청에서 20억. 네, 20억. 네. 그래서 하여튼 공무원이셔서 확실히 다르세요. 네. 네. 그래서 거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연수구청과 교육청이 돼서 72억짜리 이제 건물이 이쪽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크게 확대되면서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카페 공간, 먹공방, 위에는 체육 시설, 공연장, 마을 부엌까지 아이들의 꿈들을 이루어지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학생이 주인이다가 저희 학교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들을 이루는 학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부분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런 여건에는 이러한 마을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정말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구청과 교육청이 함께 예산을 마련해서 만든 첫 번째 공간이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멋진 공간이 그냥 탄생한 게 아니네요. 우리 장 학사님 계속 여기 앉아 계시라 그러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박수로 다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급식실이 없어서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시의회 한 2년 정도 쫓아다니면서 급식실 강당 만들고 저희 아이는 거기서 졸업은 못했거든요. 그 노력이 어땠을지 저도 아까 우리 장 학사님하고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같이 좀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서 지금 우리 선악중학교와 마을엔이라는 아주 멋있는 공간이 함께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아주 사연 많은 공간에 우리 작가님도 인연이 좀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여기가 막 생길 때 이제 그렇게 준비되고 있을 때 선악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 신문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직이 신문사 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글쓰기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제 글쓰기 지도 차원에서 또 글을 잘 쓰려면 취재를 잘해야 글을 잘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감을 잘 조직하고 생각이 잘 조직해야 이제 글을 잘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획을 해서 마을신문을 같이 만들었어요. 마을신문을 같이 만들 때 그때 운영위원장님이 지금 그쵸? 네. 그 위원장님이 그 선악동에 이제 선악중학교 운영위원장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좀 오래돼 가지고 제가 못 알아볼 뻔했는데 그 위원장님께서 글도 써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 지역의 제일 큰 이슈가 남촌동에 그 공담 들어오는 문제, 그 다음에 무주골 그 공원화 문제, 그 다음 여기 요 세 개가 큰 이슈였어요. 근데 제가 톱기사를 마을엔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엔을 잡았고, 근데 글을 너무 잘 쓰세요. 글을 너무 잘 쓰셨고, 너무 또 감사했던 게 교장 선생님 글을 받아왔더라고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출근할 때 걸어서 학교로 오신다는 그런 글을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참 귀한 교장 선생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에 마을엔이 들어오고 마을엔이 지역과 학교가 협력해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저도 이제 역사의 증인이 됐던 거예요. 우리 그
선악동 주민 자치위원회 때문에 그런 이제 인연이 있었고 그 신문과 함께 축하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아유,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온 인연이시네요. 게다가 그분들이 산 증인으로 아직 여기에 계시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쭉 이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선악중학교와 또 마을엔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인천에서 선악중학교 그러면요, 마을 교육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어디보다도 또 마을 교육 활동가, 마을 문화 교육 활동가들이 많이 보유되어 있는 학교인데요. 이런 마을 교육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 선악중학교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함께 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아픕니다. 지금 아이들에게서는 정말 그 경쟁 교육의 아이들을 계속 몰아가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력이라든지 심리적 위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옛말에 거기 어느 나라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시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할 때 이런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학부모님들도 아픕니다. 그죠? 굉장히 어려서부터 받아왔던 그런 상처들, 우리의 역사의 뿌리에 보면 일제 강점기 시절이 있었고 커다란 전쟁이 있었고 또 기아 상태에서 허덕였던 시절, 그런 시절로 있었던 고통들이 전부 다 우리 그 부모님들로 내려오는 그런 내면의 상처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아이들에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가 그러한 학부모님들이 저희가 이제 제가 4년 동안 그러한 학부모님들하고 이슬비 사랑교실이라고 해서 2주에 한 번씩 저녁마다 2시간씩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서로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부모님들이 상처를 딛고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했고, 여기 지금 학부모님들 저렇게 계시지만 저기 있는 학부모님 중에서 현재의 학부모님들은 2분이고요. 졸업한 학부모님들 2분이 계신 거예요. 이 마을에 남아서. 그래서 선악중학교는 학부모는 졸업하지 않는 학부모입니다. 멋진 학교입니다. 네. 네, 좀 무섭죠. 네, 뭐 조직 같고. 네. 그래서 조립하지 않고 학교를 통해서 이게 저희는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로이거든요. 아이들도 수업 속에서 서로 모든 협력을 통해서 미래 가치를 배우는 학교. 선생님들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배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좀 더 아이들이 더 수업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업을 연구하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함께 학습에 참가하면서 배우고 성장해서 지금은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또 내가 배우고 성장한 것들을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봉사하고 더욱 발전을 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의 교육은 아이들이 점차 배움으로부터 도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엎어지는 아이, 또 온갖 말썽을 부리고 몸부림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배우는 그 내용이 아이들이 사는 삶과도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마을 교육이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사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 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앞마당부터 시작을 했고 내가 사는 동네, 그걸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확대돼서 세계와 우주와 함께 연결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배움을 연결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은 모든 배움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단절이 돼 있거든요. 각각의 지식으로 분절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합적으로 프로젝트하고 함께 배우고 삶과 이어지면 아이들이 거기서 살아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살리는 교육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의 중심이 마을 교육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 네. 우리 교장 선생님 어제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질문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게 답변에서도 보이는데요. 저 요즘은 분절 시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심지어 우리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죠.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졸업하지 못하는 학교로 또 소문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을하고
네, 학교하고 연결되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양쪽이 다 어려운 일인데 이런 것들 또 우리 마을 교육 활동가들이 함께 해주시고 뭐 시민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시는데 거기에 또 우리 교장 선생님께 힘을 보태주셔서 교장 선생님도 한번 제가 너무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을 교육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 마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힘을 써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박상문 대표님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만큼 중요한 마을 교육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나가셔가지고 오늘 이후에는 네 한번 이걸 좀 홍보 대사로 다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마을 교육 어떤 효과가 있는지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그 마을 교육 라는 그 개념을 이제 좀 더 확장시켜보자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 이제 시민교육, 평생교육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마을 교육은 마을 속에서 나는 어떤 정보나 또는 교환해야 할 지식들을 서로 주고받는 이 과정을 이제 마을 교육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최근 이 마을 N을 이제 대비해서 보면 학교가 마을을 리딩하는 건지 마을이 학교를 리딩하는 건지 명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명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이건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마을교육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교육의 효과, 그래서 마을교육 이 효과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시민교육의 효과라는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시민교육, 지역에서의 시민교육의 첫 번째는 애양심 고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처음에 드렸잖아요. 지역이 아닌 어떤 학문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은 그 전문성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는데, 이게 지금 마을교육 지역민을 위한이라고 했잖아요. 지역을 위한. 여기에는 지역적 애착, 애양심이 고치되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하게 효과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교육을 하게 될 경우 우리가 마을 하는데 마을이 활성화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마을 사람들의 자치력이거든요. 예. 마을 사람들이 자치력이 없으면 마을 교육은 누군가가 상대에게 전달해주는 전달 행위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게 상호작용해야 하거든요. 이게 그 마을 사람들이 내 마을에,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행사나 행위에 참여하는 일, 이 참여도가 분명하게 높아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소위 이 과정이 소위 민주시민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을교육, 시민교육의 진보 과정은 민주시민교육으로 거듭나는 한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 사람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 시민 교육의 한 일환이라고 봅니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네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패널 두 분을 모시는데 저는 김찬 교장 선생님은 오늘 처음 뵙고요. 또 우리 박상문 대표님은 이제 기존에 다른 곳에서도 뭐 토론회나 이렇게 자주 뵀었는데 걱정을 사실 많이 했어요. 교장 선생님과 그다음에 시민운동 하시는 분을 모시고 이 북콘서트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하는데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마을과 마을마다 다 마을 교육이 잘 형성되고 그래서 시민 교육으로 발전해서 앞으로 이 선악중학교에서 이 마을엔에서 같이 시작한 이 시점을 기점으로 우리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다 글로벌 시민교육에 최적화된 곳이 되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이제 세 분에게 마지막 질문만 남아 있어요. 공통 질문인데요. 자, 우리 마을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제언을 한마디씩 해주실 건데 한 줄 정리로 가실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시는 거 우리 교장 선생님부터 갈까요?
네, 교장 선생님 제언 부탁드립니다. 네. 할 얘기가 좀 많이 있긴 한데 한마디만 하라고 하니까 하셔도 됩니다. 네. 실은 이제 여기가 굉장히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고 그러는데 여기서 단체 모임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바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 불고 눈이면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비가 내리면 비가 내려서 굉장히 좋은 공간이거든요. 사색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청이나 교육청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서 여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데 여기 있는 시민분들의 노력과 관심이 되게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자면 선악동은 따뜻하고 행복한 안방과 같은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랑방과 같은 마을엔입니다. 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 줄 정리 부탁드렸더니 정말 멋있게 해주셔서 우리 박상문 대표님 지금 천정을 보시면서 나는 한 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데 우리 박상문 대표님도 어떻게 한번 네, 활성화를 위한 제언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로부터 마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고 이건 뭐 고사에도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마을은 학교 교육의 장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성악 그거 아니죠? 네, 그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 네, 그거 아니죠. 네. 근데 멋있게 해주셔가지고 예시를 딱 해주셔서 네. 마을 교육은 마을은 학교 교육의 장이기도 하고 마을은 시민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혹시 준비하셨으면 지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시라고 네, 해서 네. 아니 뭐 그게 전부 다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 열린 곳이 어딘지 좀 찾아봅시다. 아, 네. 모두 찾아주실 거죠? 가장 큰 공간이면서도 가장 안 열린 곳 학교거든요. 예. 학교 운동장은 모두 여는 것 같지만 나머지는 열지 않거든요. 기억하시죠? 학교 도서관 살리기 운동 저희가 과거에 저희가 했었잖아요. 예, 그 당시 학교 도서관을 1층에 두자. 왜 학교 도서관 전부 4층 제일 우측 꼭대기에 있느냐? 예, 같이 공유하자는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 단순히 저희가 요구만 한 것이 아니고 그것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하면 우리 해방문화자랑에서 학교 도우미, 사서 도우미 양성과정 했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가서 오픈된 학교 도서관을 활용하고 지도하겠다 하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더 열렸으면 좋겠다. 두드려라 학교를 열려라. 열려라. 도서관.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네. 여기에서는 그 커다란 행사들이 많이 참여하셨던 분들 계시는데 네. 여기서는 동지 축제도 저희가 진행했었고 얼마 전에 단오 축제도 여기서 진행해서 정말 마을로부터 열린 공간으로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운동장을 개방해서 야간 마을 축제를 저희가 했어요. 그때 한 800에서 9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기 했고요.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다른 분들이 장소가 없을 땐 저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열린 곳으로서 지역사회는 모든 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오늘 콘서트 안 끝날 것 같아요. 마지막 제안으로 네. 뭘 얘기했냐면 싫든 좋든 잘 되든 안 되든 마지막 제안으로 제가 학교 활성화 방안 중에 제안으로 아주 쉬운 것. 예. 학교가 운동장을 개방해서 매년 한 번씩 마을 축제를 학교에서 벌이자. 이야, 그거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교장 선생님도 마이크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실은 올해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동쪽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에서는 미리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해야죠. 동에서 하는 축제 따로 하고 학교에서 하는 축제를 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소망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리 계획 세워서 함께 해보자고 했으니까 네. 그때 많이 오세요. 네. 네, 아우 저도 그때 꼭 네, 초대해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획하고 또 함께 실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그게 현장에서 네, 효과적으로 발현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이제 작가님 오늘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작가님이 주신 것 같아요. 네, 연수문화원장님. 그건 저기- 제가 좀 이따가 제가 할 건데. 네. 그래서 작가님께서 보시는 마을교육 활성화에 대한 제언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을에서 세계를 꿈꾸게 하라. 이제 이런 말을 제가 많이 써왔고 또 마을에서 마을 교육의 핵심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운동이잖아요. 가까운 것에서 배우고 옆에 사람에게 배우고 그러니까 경청하고 공감하고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마을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하는 것을 배워가자는 것이고 그리고 마을 우리 고장 우리 마을이 작지만 우주가 이 안에 다 있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 시대의 어떤 그 등대 같은 것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즘 뭐 각 구마다 이러죠.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분을 불러다가 600만 원, 700만 원 주고서 1시간 반짜리 강의를 해요. 근데 언젠가 제가 구청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인천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느냐. 조우성 선생님도 계시고 이원규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고 이분들의 메아리가 클 텐데 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전국으로 불려다니는 분들인데 어찌하여 자꾸 서울에서만 부르느냐. 얼마 전에 인하대학교에서요 그 역사 이제 강사 유명한 최태성 선생님을 불러다가 하와이 이민에 대한 강좌를 열린 강좌로 열더라고요. 최태성 선생님도 멋진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지만 최태성 선생님이 배워야 할 그분에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인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 우리가 인천을 모르고 우리 가까이에 우리 동네에 이렇게 소중한 분들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바깥에서 찾을 때에 흉내 내는 거예요.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획일화되는 거예요. 다양성이 실종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 교육하자는 것은 나를 알고 우리를 알고 그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서 우리답게 만들어가는 게 가장 세계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 교육은 참 정신이 중요한 건데 그러자면 가까이에서부터 찾고 가까이에서 자꾸 만나려고 하고 저는 방향은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생태계를 이루어야 한다.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살리는 교육을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해. 그죠? 죽은 것은 살리지를 못해요. 살아있는 존재가 살릴 수 있어.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쪽이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을학의 핵심은 그러니까 마을 교육의 핵심은 마을학을 좀 전제로 해야 한다. 근데 그 마을학이 꼰대들의 어떤 그런 학문 말고 정말 우리 고장의 소중한 것들을 제대로 아는 거, 성찰하는 거, 조금 깊이 겸허한 태도로 어른들의 얘기도 듣고 또 아이들의 얘기도 듣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재구성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체이기도 하고 역사의 기록도 하는 과정이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가장 잘 살 것인가, 가장 잘 행복하게 살 것인가, 또 행복한 존재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것인가, 그러한 잘 살기 운동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밖이 진짜 학교라고 생각해요. 학교는 연습하는 데고 진짜 학교는 학교 밖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학교를 스스로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다 학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의 학교들이 서로 배우고 생태계를 잘 이루어서 건강한 시냅스가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유, 말씀들이 다, 네, 어록 같아서 제가 뭘 담아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소중한 자원들을 먼저 활용해서 우리 마을에 살아있는 생태계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책 이야기는 마무리를 저희 이제 마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들어오실 때 또 질문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질문 우리 참여자가 주셨는데, 네, 보드판이 있으시고 제가 아까 우리 저자님 강연을 들으면서 또 한번 살펴봤거든요. 여기에 쓰신 분 중에 한 분이 선악동 이야기라는 책을 쓰신 우리 최정학 작가님께 물론 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느 부분을 가장 신경 써서 쓰셨는지 혹은 오늘 책을 받으신 우리 참여자들께서 어디는 좀 꼭 읽어보셔라 라고 추천해주고 싶으신지를 여쭈셨더라고요. 전 이제 선악동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매진말을 꼭 좀 읽어달라고 하고 싶었어요. 매진말. 왜냐하면, 네네. 그러니까 선악동 이야기에 권반 선생님 이야기, 우리 문화유산 이야기 다 있는데 결국 그게 저는 교장 선생님하고 너무 이게 지금 잘 통해서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교장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교장 선생님이 선악동은 연수구의 관문이잖아요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평상시에 하던 말인데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찡했었는데 그 우리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곳.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마을 중에서 우리 선악동이 좋은 것을 보면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열린 문이 되었으면 좋겠고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사랑을 퍼뜨려내는 아름다운 이런 교류와 협력과 작은 공동체가 작지만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온 세상에 이렇게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문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네. 그런 내용으로 아까 이제 북콘서트 마지막에 읽은 게 매진말의 일부였어요. 네. 그래서 매진말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바랄 것인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게 거기 있어요. 그래서 매진말에 신경을 썼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책에서 그 부분이 되게 와 닿았었는데, 네, 그게 딱 맺은 말로 해서 이 책을 덮으실 때 그 훈훈함이 가슴속에 남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작가님한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하나의 질문을 더 좀 보고 가려면 제가 볼 때 작가님께 마이크를 드리면 제2부 강연이 시작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 선악동에 이 선악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좀 탐방을 한다면 요 코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 원래는 문화유적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볼 때 교장 선생님이 보실 때 네, 어디를 가장 추천하고 싶으실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선악동에서 너무 몰랐구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안하고 싶은 거는 토요일 같은 날 언제 우리 작가님과 함께 한 서너 시간 여기를 다니면서 같이 뭐 아이들도 좋고 가족끼리 나들이도 좋고 뭐 각자 물하고 간식 싸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능 기부해 주시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날 잡아서 같이 손잡고 아이들과 함께 여기는 이런 곳이란다 저런 곳이란다 하면서 저는 한 서너 시간 탐방을 했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 우리 최정학 작가님 내년에 바쁘시겠는데요. 사실은 북콘서트가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마을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풀 수 있다라는 게 또 저에게는 한 번의 또 경험으로 또 남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면 보이고, 보이면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 애정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선악동, 우리 연수구, 그리고 인천시를 애정하시나요? 생각보다 작습니다. 우리 하트 맞춰서 날려주세요. 애정하십니까?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호응 너무 좋은데 가고 싶지가 않네요. 네. 우리 이제 고장 선악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귀한 자료를 통해서 함께 했는데요. 정말 이 선악동 이야기라는 책 한 권이 이 선악동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북콘서트가 이렇게 하나의 이벤트, 네, 잠깐 하고 멈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을 네, 필두로
우리 모두가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또 마을 교육과 함께 연계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박상문 대표님, 그 다음에 우리 교장 선생님, 김찬 교장 선생님, 또 우리 작가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다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자 최지연이었고요. 여기 계신 세 분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그리고 조심히 돌아가십시오.